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사건 1심 징역 30년.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났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의 논리가 얼마나 거꾸로 서 있는지를 따져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황당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000개를 날렸습니다. 우리 군이 대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냐고요. 그게 이적행위다. 적이 먼저 쳤는데 맞받아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자, 이 판결이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도발해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대응을 했다가는 계엄명분 조성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는 이 판결의 논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는지, 그 논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사건 1심 징역 30년.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판결을 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였습니다. 혐의는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일반 이적 공동전범을 인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당일에 즉각 항소했는데요. 자, 먼저 이 사건이 도대체 뭔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시간 순서를 먼저 잡겠습니다. 2024년 북한은요, 오물풍선을 7,000개 넘게 날렸습니다. 쓰레기가 담긴 풍선이었지요. 오물이 담긴 풍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 평양 방향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종의 삐라였지요. 자, 이게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요, 이 작전을 두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북한이 먼저 7,000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우리 대응이 계엄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만들고 싶어서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오물풍선 7,000개를 날려서 대응한 건지 어느 쪽이 상식이 맞습니까? 재판부가 유죄 핵심 근거로 삼은 혐의가 바로 일반 이적죄라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죄가 뭡니까? 적국을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2조에서 제104조까지 외환의 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날린 무인기가 북한을 이롭게 했습니까?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경로와 군사 기밀이 노출이 됐다. 그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 고로 이적이다. 자, 이 논리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 장비가 추락하는 건 전쟁사에 수도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면 최선이겠지만 일부 장비가 추락했다고 해서 그게 이적행위가 됩니까? 그러면 6.25 때 우리 군이 포탄을 잘못 쏴서 아군 장비가 망가졌을 때도 이적죄로 처벌해야 됩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작전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까? 오히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작전 경로 노출이라는 기술적 결과를 가지고 이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의도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건 논리의 순서가 거꾸로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판부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 작전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조성할 목적이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작전 지시 문서 어디에 계엄 명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번 작전 계엄 때 쓸 거니까 북한 좀 자극해줘 라고 말한 녹취록 있습니까? 없지요. 재판부는 심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2.3 계엄이 있었다. 무인기 작전이 그 전에 있었다. 고로 무인기 작전은 계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논리입니까? 아니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꿰맞춘 것입니까? 법정에서는 심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증거재판주의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유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은 결과를 거꾸로 읽어서 의도를 확정했습니다. 계엄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 이전의 모든 행위를 계엄 기획의 일부로 역산한 것이지요. 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어떤 국방부 장관도 대북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 작전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환의 죄는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국가 분계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외환죄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해 실제로 싸운 사람들을 외환죄로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그 대응이 30년짜리 중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이 뭘 날려도 뭘 해도 대응을 못합니다. 대응을 했다가는 나중에 계엄 명분 조성이라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인단 배희철 변호사가 선고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먹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 행위다. 저는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의 대북 대응 능력 전체의 족쇄를 채운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당일 즉각 항소했는데요. 자, 2심에서 이 판결의 논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판결을 그냥 윤석열 또는 유죄로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판결의 논리가 전례로 굳어지면 이 나라 안보는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이 박수칠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